영상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트럭장사 사관학교에도 오시면 처음에는 뭐 목표가 되게 뭐 확실하게 오셨다가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포기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포기라는 게 처음에 한 번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 처음에는 좀 망설여지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첫 번째 포기를 하게 되면 두 번째는 더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포기하기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쉽고요. 그런데 이 세 번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포기가.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아니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신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신이 있던 악마가 있던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장난을 잘 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그 방해가 굉장히 심해요. 죄송해요. 내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방해가 심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오랜만에 맘먹고 교회를 안 다니던 교회를 딱 다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 좋은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던 사업이 안 되거나 막 이런 일들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나한테 이게 안 맞나 보다, 이게. 나랑은 이게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무슨 목표를 하게 되면 꼭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신기하게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 내 자영업을 하고 있다가 진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내가 무슨 자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저희 오신 분 중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일이 안 돼서 이 트럭 장사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만뒀던 내가 잠시 미뤄뒀던 이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트럭 장사 새로 시작한 거를 그만두고 이 일을 다시 달려드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일이 없어져요. 이 일을 한 두세 건 정도 일을 하고 나면 또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신이 있다면 그건 신의 장난인지 악마의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 설정이 확실하셔야 돼요. 이거는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3년 뒤에 기간을 정해야죠. 목표를 세우라고 그러면요, 대부분 어떤 목표를 세우면 제가 빚이요 1억 5천원이 있고요, 이 빚을 갚는 게 제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아요, 그런 목표. 그런데 빠진 게 뭐냐? 언제까지? 항시 목표에는 유통기한을 정해야 돼요.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미루게 되죠. 나중에. 그리고 마치 그거랑 같은 거죠. 내가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완공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공사 중단시키고, 자재값 오르면 공사 중단시키고, 사람 구하기 힘들어지면 공사 중단시키다 보면 결국 그 아파트는 못 짓게 돼요. 기한 내에. 내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 지을지 모르는 거죠. 목표는 항시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처럼 언제까지 한다는 게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목표를 설정하셨잖아요. 그럼 그 목표를 잘게 쪼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목표 큰 덩어리가 있으면 소분시키는 거죠. 목표를 언제까지 뭐를 하고 조그맣게 모여가지고 이 큰 덩어리가 될 수 있는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표를 가꿀 줄 알아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비가 와도 밭에 안 나가보고 태풍이 불어도 안 나가보고 어쩌다 생각나고 한가해지면 밭에 나가보고 나가서 그냥 눈으로만 둘러보고 그냥 오고 그 작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자란 작물들은 아마 삐뚤고 빼뚤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태풍에 쓰러지고 장마에 쓸려 내려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주 볼수록 애정이 가게 돼 있어요. 내 목표에 대해서. 내가 목표에 애정을 갖고 이쁘다 식물도 그렇잖아요. 예쁘다 자주 해줘야 이뻐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내 목표도 자주 내가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가꾸고, 오늘 내 목표가 이만큼 자랐네? 그러면서 가꾸는 그런 목표를 가꿀 줄 아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를 자꾸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목표라는 거는 하나의 생기게 되면 열정이 확 타오르기 시작하죠. 장작불처럼. 그게 장작불이 될지 촛불이 될지 성냥개비불이 될지 그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열정이라는 불이 수치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바람에도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주변의 흔들림에도 내가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표가 촛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확 불면 꺼져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그런 가장 좋은 내 목표에 가기 위한 열정을 식지 않게 하는 그런 가장 좋은 연료는 동기부여거든요. 요즘 유튜브로도 동기부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로 동기부여를 본다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제 쓴 책을 거의 무료로 준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왜 안 줬냐면 그 책 한 권에 얼마 하겠어요? 11,000원, 12,000원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도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무료로 주게 되면, 공짜로 주게 되면요, 그 책은 결국 책장에서 먼지만 쌓이고 안 읽게 돼요. 그런데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 책을 구입한 책은 기를 쓰고 읽는 거죠. 어렵게 구할수록 더 기를 쓰고 읽는 거죠. 막 재미있게.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무료로 이렇게 해주면 그 좋은 정보를 주는데도 그냥 내가 하든지 말든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만한 값어치를 지불하면 그 내가 들은 수업이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자기한테도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가장 좋은 거는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보다는 저는 책을 권해드려요. 많잖아요. 동기부여할 수 있는 책들. 그런 책들을 사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데일 카네기죠. 그런 동기부여나 자기계발의 1등 서적하면 데일 카네기잖아요. 그런 책들을 사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보는 거죠. 꼼꼼하게.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한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상기시켜주고, 또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계속 일으키는 그런 연료가 되셔야 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실패는 과정이죠. 내가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 포기가 습관이 되신 분들은 실패를 하게 되면 포기를 해요. 그냥 실패 이꼬로 포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교육이 잘못된 게 뭐냐면, 실패하면 굉장히 닥달을 해요. 그걸 과정이라고 안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걸로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거죠. 처음부터 마라톤 뛰라고 그러면 그 42.19km 뛰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다가 포기도 하게 되고, 자기가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포기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포기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배우는 거죠. 트럭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이 하루하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내 목표로 가기 위한.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쌍코피 나고 오는 날이 있어요. 단속에 걸리고 못 팔고 들어오고 나가서 경찰에 쫓기고 단속반에 쫓기고 상인에 쫓기고 정말 막 울고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한테 또 배우는 거죠. 또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무턱대고 장사 나갔다가 물건도 젖어보고 물건이 못 쓰게 되고 막 그랬을 때도 한번 그걸 통해서 내가 깨우쳐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무엇이 부족했구나. 내가 오늘 공략하고자 했던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불확실성이 있었구나. 이런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지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그대로 그냥 인정해버리면, 나 오늘 그래 망쳤어.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이래버리면, 그걸 인정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포기를 하게 돼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그랬잖아요.
신이 있다면 정말 장난을 잘 친다고, 나를 정말로 괴롭힌다고, 시험에 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독교에서 보면, 개신교에서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그게 정말 시험에 들게 한다니까. 그게 악마가 됐던 신이 됐던 정말 나를 엄청나게 괴롭혀요. 목표에 가까울수록 그 강도는 더 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행동을 하면서 고와 스톱을 명백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꾸준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 뭐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내가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목표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 쪼갠 것 중에서 내가 고와 스톱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잠깐 지금은 멈춰야 될 목표야. 여기가 점검을 하고 나가야 돼 라는 스톱이라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무시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방해하는 것 중에 무시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뭐 트럭 장사 사관학교를 운영하니까 장사로 따지면 무시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단속, 날씨,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적인 요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로 시달려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영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가게의 위치, 이건 내가 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요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중점을 둬야지. 우리 가게 위치가 안 좋아서 거지 같아가지고 뭐 상권이라고, 여기 사람도 오지도 않고 상권이 다 죽었어 여기, 이래버리면 외적인 요인에 자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무시해야 될지,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마라톤에서도요, 데드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42.195km를 잘게 쪼개가지고 선수들은 스파트를 내야 될 구간을 스파트를 내고, 또 오르막에선 자기 에너지에 축적을 하고, 마라토너들이 단순하게 42.195km를 뛰는 게 아니라 그 코스에 오르막이 몇 개가 있는지, 내리막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해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데드 포인트가 되는 3분의 2 지점에 갔을 때 나의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외국의 어떤 여성 마라토너는요, 자신이 달리기를 하면서 그 마라톤을 뛰면서 정말 용변이 급해가지고 그 소변을 본 마라토너도 있어요. 소변 볼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달리면서 소변을 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소변을 보게 되면 페이스를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네덜란드인가요? 어떤 마라토너, 남자 마라토너는 달리면서 대변을 봤어요. 물론 화장실을 찾았지만 없었던 것도 있지만 자신의 페이스를 잃을까 봐서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대변을 본 거예요, 그냥. 그리고 꼬링을 하고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금메달을 따요.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내가 무시해야 될 일은 무시하지만 내가 무시하지 않고 해야 될, 겪어야 될, 넘어야 될 일들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변에 적절한 사람을 두셔야 됩니다. 뭐 포기하지 않는데 동료나 뭐 가족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맨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야야 술이나 한잔 해, 야 담배나 한 대 피자, 야 술이나 한잔 해, 이런 친구들 말고 정말 내가 어려워하고 나 요즘에 좀 고민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진심으로 그래? 그렇다면 뭐 어떤 책을 한번 읽어봐, 내지는 내가 예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강의가 좋더라,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줘. 성기야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넌 다 해냈잖아, 잘 이겨낼 거야, 내가 응원할게, 그리고 너를 언제나 너를 위해서 기원해줄게, 기도해줄게,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적절히 제 주변에 둬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내 멘토가 되실 분을 한분 그 적절한 멘토를 구하시는 것도 좋아요. 멘토가 그런데 구했는데 뭐 맨날 야야야 대도 아닌 일 하지 마, 때때려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말고 정말 진지하게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뭐 금전적인 도움을 줄 사람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을, 내 목표에 적당히 가기 위해서
그런 연료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만나는 것도, 주변에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원 시스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그 멘토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걸 정말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일기를 하루에 3가지 정도를 적거든요. 날짜 쓰고 감사한 일을 적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 느낌까지 적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다행히 찾았다. 너무 고맙다. 그 감사한 일을 쓰고 그거에 나에 대한 그 느낀 점이나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갑을 잊어버렸으면 뭐 주민등록증도 카드도 다시 재발급받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나는 너무 기분이 좋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이 주인을 찾아주도록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감사일기를 썼는데 적용이 안 되면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내 마인드 자체가,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좀 외골수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꼰대 스타일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외골수예요. 제가 한번 고집한 건 무조건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간에. 그러니까 8번째로, 목표의 초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요, 이 초점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사진이 잘 안 보이죠. 근데 또 그런 사진이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담고 싶어, 사진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진, 모든 걸 찍어버리면 이 사람이 뭘 찍고자 했는지를 모르게 되잖아요, 사진이. 그래서 보는 사람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때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인물들은 다 날려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흐리게 한다든지,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목표에도 굉장히 필요해요. 목표의 초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명확하게 했으면 그게 수시로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목표에 가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방해한다고. 그게 주변 사람이 됐던, 악마가 됐던, 신이 됐던 간에 가기 전까지 굉장히 나를 괴롭힐 거예요. 분명히 유혹을 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목표가, 초점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8번째로, 정기적으로 목표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저희 팀도요, 목표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1개월, 3개월, 1주 이렇게 단위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방향성이 현재 맞는지, 내 속도는 맞게 가는지.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사업이 초창기에 제가 뉴스에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그래서 갑자기 사업이 막 잘 될 때가 있어요. 잘 된 적이 있었어요. 뭐 손 대는 것마다 빵빵 터져요.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내기 위해서 속도 위주로 간 거예요. 막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이 회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엔 브레이크가 어느 순간 하나가 딱 걸리니까 따다다닥 연속으로 걸리더라고요. 속도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방향성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해서 다시 정리하는데 엄청난 재정적으로 손해도 보게 되고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꾸준함. 그걸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방법에 자기의 적절한 보상과 휴가도 굉장히 필요해요. 작은 목표들을 쪼개서 그걸 달성하는 해는 작은, 그거에 맞는, 걸맞는 보상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이 열정이라는, 목표에 가는 열정이라는 거에 그 연료에 굉장히 좋은 그런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계획된 휴가. 그런 게 있어요.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선발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만약에 볼 넷을 연속으로 3번을 내줬다 쳐요. 그러면 주자가 1, 2, 3 만루잖아요. 그런데도 투수 코치나 감독은 그 투수를 마운드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리지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회는 마무리하고 그 위기의 순간은 마무리 짓게 해준대요. 그렇지 않게 되면 그 투수는 그 슬럼프를 벗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린다고 그래요. 자기가 저지른 일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 경기에서 자기가 출전했을 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자기 컨트롤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돼버리면 그 투수가 회복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휴식을 하는데도 내가 계획된 휴식이 아닌 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잠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피성의 휴식이라면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그게 한 번이 힘들어서 그렇지 결국은 두 번, 세 번 되면 습관이 돼버려요. 저희 팀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저희 오신 분 중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1년에 장사를 며칠 하냐면 한 4달을 하나 5달을 하나 그럴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하냐, 지방에서 혼자서 자취를 하는데 겨울에는 장사를 안 해요. 또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장사를 안 해요. 오직 봄과 가을 장사하기 좋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365일 중에서 150일, 180일 정도만 장사를 하고 나머지는 장사를 안 해요. 그 물어봤어요. 너는 그러면 장사할 때 뭐 하니? 집에 내려가서 집안일을 하니? 아니요, 저는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그냥 텔레비전 봐요. 야, 그럼 너 생활비는 뭘로 줘? 생활비는 뭐 와이프가 돈 잘 버니까 뭐 와이프가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제가 번 돈 가지고 제가 쓰는 것만 해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이런 말?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피해버리는 게, 자기한테 불편한 상황이 닥치면 피해버리는 게. 적절한 휴식이나 휴가는 좋은데 그게 계획됐어야지만 나한테 그게 약이 되고 열정의 연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포기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